그6.25 전쟁 귀한 국군 포로는 1994년부터 이제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총 80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취재를 시작한 2013년경에는 40분 정도가 살아계셨어요. 50분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띄엄띄엄 취재를 한 거는 한 11명이고요. 11분이고 11분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두 번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요. 제가 연구자나 특별한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 하나하나가 그냥 생명, 내 아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왜 아이를 낳으면 그 막 모유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한창 막 모성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 즈음에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인간, 전쟁 피해자로서 한 인간으로 계속 생각을 했고요. 정말 속썩이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막 징징대고 많이 손이 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아, 저 인간 하나를 키우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은 이 아들을 잃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다른 걸 떠나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분들을 조명하고 싶다. 원래는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결국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그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다 구해오는 줄 아는데 결국은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결국은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인터뷰한 제 생각이지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다가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라고 됐고요. 사실 이야기 나누는 중에 어른들께는 한 명도 구하지 않았다. 이게 뭐 나라인가? 극단적으로 이제 제목이 네 이런 아니 어떨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 5년 정도 지나서도 이제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 앞에 이제 수식어를 넣을 수 있어서 열린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적었습니다. 네. 분명히 그 중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죽을 바에야, 이렇게 내 생이 끝날 바에야 지독히도 보고 싶은 가족을 보고 싶고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고 그렇다. 그래서 넘어왔다. 그리고 내가 넘어오면 정말 내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더라. 그리고 이제 가슴이 아픈 대목이 아름답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있지만 여기 가족들과 화합해서 지냈더라면 조금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경우도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자제분들하고도 어려움을 겪고요. 아무래도 갈등이 많다 보면은 그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잖아요. 그 가족과의 단절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슬펐고요. 네. 저는 인터뷰 중에서는 친구는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딸이 더 무서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해체된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그 친구와의 우정을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그 상황이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억울함을 느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게 학습된 것인가라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는데 비전향 장기수 63명 보낼 때 국군포로 한 명이라도 데려오지, 내가 아니더라도 내 동료 한 명이라도 데려오겠다고 발언이라도 했어야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인성이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국군포로마저도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분들이 이제 워낙 어린 시절에 갔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부인이 있는 경우도 없었고요. 제가 만나본 분은. 이분들이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엉엉 우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하면서 얘기를 하실 때 저도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낮고 다른 기자들보다 조금 읍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좀 해주세요 하면은 어르신들이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읍소를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이분들이 만나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선생, 이건 꼭 적어야 합니다. 이건 꼭 알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꼭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대목은 빨리 받아 적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공개 처형 당했던 동료들이나 아니면 처참하게 그 사고 당한 동료들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도 저를 만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부채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게 아닌가. 나만 탈출해서 미안하다. 예, 그런 미안함이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10분, 한 9분의 목소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해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들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달라, 그게 아닐까 싶어요. 무슨 보상, 사실 보상이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물질적인 면 때문에 이분들이 90이 넘은 이분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6.25 전쟁에 분명 나의 동료들이 있었고 적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00명, 많게 말하는 사람은 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국군 포로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 그거를 정부가 인정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그 전쟁 기념관에 갔었는데 정말 밑에 그 맨 처음에 이제 돌아온 1호 국군포로 분의 사진이 바닥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 위에 조금 위에. 워낙에 그 전쟁에는 다양한 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국군포로만 조명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80명이 왔고 뭐 그 사람들이 많은 어떤 피해 때문에 살아갔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 달라. 그게 아마도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북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끝내 얼굴도 이름도 밝히지 않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 뒷모습만 촬영하라고 하셨던 분인데 자제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자제분이 4분인데 한 명은 같이 탈출했는데 이제 이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3분은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다. 아마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아팠던 거는 논문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이제 책을 드렸는데 인터뷰를 4시간, 5시간 실컷 했는데 가져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난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분명 저를 마중 나오셨거든요. 1층 아파트 1층까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안 보실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실컷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분의 그 아픔이
많이 전해져서 이분 이야기는 좀 더 열심히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다들 그렇지만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많이 그분 이야기를 할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제가 그 운전을 하러 다니면서도 기사 안 쓰고 취재하고 이제 방에 이제 누워서도 이 점 때문에 정말 울분을 참지 못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막 벽도 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느냐,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목소리 높여 하고 싶은데 내 자식이 북에 있으니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 네.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찾아가고 그랬는데도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어떤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잠깐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울분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 결국 그래서 저는 한 10년 뒤에는 개정판 내려고 결국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로. 근데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한두 분은 데려와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그 울분을 가장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6.25 전쟁하면 뭐 남침이다 북침이다 그런 걸로 시끄럽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북한 괴뢰군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많은 외국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줬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뿌듯한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러 왔다. 정말 혈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 뻐근한 멋들어진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정작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에는 침묵하는 상황. 결국 이 70년 되도록 한 명도 안 데려왔어. 예, 아주 심플합니다.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존재를 국가가 잊을 수 있느냐. 이게 뭐 나라냐. 아들 둔 나는 내 아들을 군대 보낼 수 없다. 제가 네, 그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